2012년 카디프에서 한국 축구는 올림픽 최초의 동메달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서류함 속 그 메달은 땀과 눈물이 아닌 재정적 거래로 재규정되고 있습니다. 경기장 위의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행정의 시스템적 결함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1년의 어느 밤 법인카드로 결제된 영수증이 과연 한국 축구의 찬란한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표면적인 소동을 넘어 지금 국내외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일본의 주요 매체 히가시 스포츠는 한국 축구의 올림픽 메달 박탈 가능성을 두고 현실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보고서가 오랜 유패를 깨고 세상 밖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한축구협회는 법인카드로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10명 남짓에게 부적절한 유흥 접대를 제공했습니다. 이 접대가 집행된 경기 목록에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뿐만 아니라 2012년 런던 올림픽 본선 진출을 결정짓던 오만전과 카타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게 지출된 영수증은 행정 주체가 스스로 남긴 치명적인 시스템적 흔적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급히 사과문을 발표하며 선수들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도부의 윤리적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 선수들의 순수한 땀방울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축구 데이터가 말해주는 역사의 반복을 깊이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법인카드가 유흥업소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던 바로 그 시기, 한국 대표팀이 치른 7경기의 성적은 5승 2무, 무패 행진이었습니다. 승률 100%에 가까운 이 통계적 기형성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스포츠 법률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핵심적인 소프트 데이터이자 치명적인 정황 증거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윤리 규정에 따르면 본선 진출을 결정짓는 예선 단계에서 발생한 시스템적 부패는 참가 자격의 법적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박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태가 단순히 과거의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12년 카디프에서 한국이 일본을 2대0으로 제압하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그것은 온 국민에게 뜨거운 자부심을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일본 축구계는 그라운드 위가 아닌 국제기구의 법적 판결을 기다리며 차분하게 메달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메달 박탈이라는 엄중한 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단순한 스포츠 기록의 삭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외교적 참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2012년 런던의 영광에서 2026년 몬테레이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12년의 주기는 사실 부패를 유예해온 시스템적 결함의 연장선이었습니다. 2016년 감사 결과를 확보하고도 8년 동안 보고서를 묻어둔 행정적 유패는 상부 권력층이 조직적으로 부패를 방치하고 은폐해왔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일본 축구가 지난 10여 년간 행정의 투명성과 시스템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동안 대한축구협회는 눈앞의 성과를 위해 행정적 편법에 의존해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윤리성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과정이 오염된 승리는 스포츠의 존재 가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예선 과정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행위들은 본선에서 태극전사들이 피땀 흘려 거둔 성과마저 법적 정통성이 없는 사상 누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맹주라 자부하던 한국 축구가 이제는 국제사회 앞에서 13년 전에 접대 스캔들을 신문받는 치욕적인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을 외면하고 부패를 방치해온 조직이 맞이하게 되는 가장 혹독한 역사의 복수이자 예정된 시스템적 참사의 본 모습입니다. 이제 사태의 가장 깊은 내면, 대한축구협회가 숨기고 싶어하는 본질적 구조를 해부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승리의 가공공장으로 포장해왔지만 그 실상은 공허한 영광을 생산하는 공장에 불과했습니다. 협회 지도부는 상대가 약팀이었기에 승리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항변하지만 이 논리는 스스로의 도덕적 결함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실력과 진정성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왜 공적 자금을 동원하여 심판진을 사적으로 포
포섭해야만 했습니까? 비열함의 핵심은 밀실에서 법인카드로 편법을 저지를 때는 수뇌부가 주도하고 의혹이 폭로되자 선수들의 땀방울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몬테레이에서의 시련이 경기장 위에서 맞이한 기술적 사망이라면 2011년의 법인카드 스캔들은 한국 축구의 정통성에 대한 역사적 사망 선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비리가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국제 스포츠 분명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시선을 이웃나라 일본으로 돌려보면 두 국가 간의 격차가 단순한 전술의 차이가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강호들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문명화된 구조를 구축하는 동안 한국 축구는 13년 전 심판 접대라는 야만적인 비리에 발목을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장 내부의 전술적 차원이 아닌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적 문명의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재벌가 출신 수뇌부들이 기득권의 특권을 누리는 동안 그들이 저지른 행정적 무능의 대가는 그라운드 위 선수들과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군 국가적 자산인 올림픽 메달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지금 과연 협회의 상부 권력층은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사과문이 전형적인 형해화된 수사에 불과한 이유는 본질적인 책임 규명과 인적 청산이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행정 주체가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할 때 그 조직이 만들어내는 모든 승리와 성과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포츠가 사회적 공감을 얻는 이유는 승리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공정한 과정이 주는 도덕적 정당성 때문입니다. 상부 권력층의 음성적 거래는 국민들이 축구 국가대표팀에 보냈던 무조건적인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낡은 권력 구조가 공적 가치를 사유화하며 만들어낸 행정적 참사이자 구조적 부패의 극치입니다. 미래에서 도래한 역사의 판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거짓과 시스템적 부패를 눈감아준 대가가 바로 오늘날 한국 축구가 맞이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역사는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직면하고 단죄하는 조직에게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박지성 위원을 비롯한 혁신위원회가 칼을 들어 썩어버린 상부 기득권을 과감히 수술하지 않는다면 2012년의 동메달은 과거에서 돌아와 한국 축구를 흔드는 첫 번째 비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전면적인 인적 청산과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4년 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단순한 경기에서의 패배가 아닌 국제 스포츠 문명에서의 영구적인 퇴출일 것입니다. 축구를 단지 유흥이 아닌 역사와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2011년의 법인카드로 오염된 메달을 거짓된 자부심으로 간직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중징계를 받더라도 부패한 시스템을 뿌리째 청산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축구의 자존심과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냉철한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